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오영현입니다. 오늘은 중동국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개관, 이라크, 시리아,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대응, 그리고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인 팔레스타인은 BC 63년 로마가 유대인 국가를 정복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7세기 무함마드가 점령, 십자군 원정 때 기독교에 점령당한 기간을 제외하고 15세기까지 아랍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배 당시에는 시리아의 일부 주로 간주되었으며 1880년 오스만 제국 말기 팔레스타인 인구 50만 중 유대인은 2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1917년 영국이 지배하면서 유대인의 기항이 시작되어 1923년에는 9만 5천, 1936년에는 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습니다. 1920년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시작되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폭동이 빈발하였고, 이들은 시오니즘, 영국 제국주의, 유대인 이민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26년간의 위임 통치 과정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반목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1947년 8월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고, 유엔 총회는 유대인에게 영토의 56%, 아랍인에게 44%를 분할하는 이국가 분리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중동 분쟁을 야기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1880년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이 대두되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881년 3월 1일 한 유대인 젊은이가 던진 폭탄에 알렉산드르 2세가 사망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포그람을 계기로 유대인의 귀향이 본격화되었으며 헝가리 출신 유대인 헤르첼이 세계 시오니스트 기구를 만들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향토 조성을 결정하였으며, 1차 대전 이후 이 지역을 지배한 영국이 미국 참전 유도를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 팔레스타인의 민족 향토 건설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인의 이주가 본격화되며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변화를 살펴보면 건국 이전과 1948년 건국 이후에 1년 사이에 레바논 북부와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이 흡수하였으며 67년 6.1 전쟁 당시 레바논 북부와 골란 고원, 가자 지구, 서한 지구,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을 하여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후 2005년에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고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를 팔레스타인의 통제를 주게 됩니다. 최근 2019년 3월 25일에는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하여 골란 고원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모호성 전략은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으로 미국과 핵심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 능력을 개발하고 이웃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동의 자유를 얻게 하는 전략이며, 삼손 전략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현대적 적용으로 잠재적 핵 공격자에 대해 죽을 수도 있지만 혼자 죽지는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백인 독트린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적의 핵무기와 같은 WMD의 개발, 제조, 판매, 공급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핵개발 사건은 1970년대 초 사담 후세인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스라엘의 WMD 저지를 위한 핵무기 제조를 천명하였고,
1976년에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아 40메가와트 오시락 원자로를 건립하고 1978년에 군사목적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받았으며 대신 이라크는 저가의 석유를 제공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이태리로부터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핫셀 실험실을 도입하는 등 핵 활동을 가속화했으며 1980년 10월 농축 우라늄 연료봉 99kg이 프랑스에서 이라크로 선적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정보 판단 결과 1년 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선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여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텐과 미테랑을 만나 이라크 핵 원자로 지원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무기 수출과 석유라는 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태리도 똑같은 이유로 개입을 거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란 견제를 위해 이라크가 추락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1979년도 정보합동위원회 뉴에라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 결과 이라크 원자로는 핵 군사 능력 개발 목적이 확실하고 프랑스 공급 연료는 93%의 고농축 우라늄임을 확인하였으며 국방부도 무기 수준의 군사 핵시설 건설 목적이며 이라크 공군이 핵무기 수송기와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핵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정보도 추가 입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전과 병행 비밀 활동도 수행하였는데 79년 4월 프랑스 세너섬머 포트타운에서 핵 연료봉을 실은 이라크 컨테이너 폭파, 원자로 건설을 6개월간 지연시켰고 80년 8월에는 이태리 스니아 테킨트 대표의 집과 본사를 폭파, 프로젝트 참여 협박 및 포기를 종용하였으며 80년 6월과 7월에는 이라크 핵과학자들을 호텔에서 타살과 독불문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백인 총리는 사담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물론 이라크인들도 희생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원자로가 가동 시 타격은 방사능 누출로 제2의 홀로코스트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노동당 집권 시 페레스 정부는 원자로 타격 계획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침내 1981년 6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55분 F-15 4대, F-16 4대, 총 8대의 전투기들이 에치온 공군기지를 출발, 요르단 사우디 영공을 거쳐 오시라크 원전을 폭격 후 저는 기원하였습니다. 시리아 핵개발과 관련은 모사드는 2003년 12월 리비아 핵 프로그램 해체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고 깜짝 놀랐고 모사드 연구팀이 약 1개월간의 조사 결과 시리아가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간 국장에 보고하였으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어 시리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미국 국가안보국이 시리아 알키바르 지역과 평양 간 교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군 감청부대인 유닛 8200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자 하타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었던 알리 아스카리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리아가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란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미국 위성이 추가로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된 냉각시설 영상을 입수하였지만 축적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확인 내용이 많고 원자로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2007년 3월 시리아 원자력 위원장 오토만이 IAEA 회의 참석차 비엔나를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사드가 오토만의 숙소에 잠입, 개인 PC를 복제하고 트로이 목마를 심은 결과 컴퓨터에서 36장의
핵 원자로 시설과 다양한 건물, 북한 근로자들, 영변 핵 시설 장인 전치부와 오토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영상이 알키바라의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하였는데 정사각형의 돔 구조물로 북한 사람과 시리아인들이 지붕을 위장 구조물로 만들어 공장처럼 보이게 했으며 산골짜기 건물의 보안시설과 대공방어용 미사일 등이 전무하고 목초지 주위에 동물들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한 추가 정보 입수를 위해 2007년 6월 군 특공대를 야간에 침투시켜 1마일 내 근접 사진과 토양을 채취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돔과 1km의 거리에 유프라테스 강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메르트 총리는 2007년 4월 다간 국장을 미국에 급파하여 체니 부통령과 CIA 헤이든 국장 등 안보관계자를 접촉, 시리아 원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6월 19일에는 자신이 직접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 이라크 전의 WMD 실패와 부시의 재임 중 또 다른 전쟁 개입에 대한 부담, 북핵 관련 육자회담 여파 등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 개입을 거부하는 대신 철저한 보안 유지와 아사드 대통령 설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안보 책임자들은 게이트 국방장관은 북한 육자회담 등 아시아 문제에 피곤한 상태이므로 이스라엘이 알아서 공격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공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아사드를 압박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만 원자력 파괴가 타국이 비밀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공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전과 병행 비밀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2004년 북한 용천역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 사고에서 50여 명의 사망자 중 10여 명의 시리아군 요원들이 사망한 것이 모사드의 공공연한 비밀 활동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는 헤즈볼라의 대외작전 총책 무그니야드가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란 대사관 행사에 참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폭발물을 장치 현장에서 암살하였고 2008년 8월에는 아사드의 최측근으로 헤즈볼라와 테러 지휘 정책으로 대북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하던 술레이만 장군을 자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중 스나이퍼가 암살하였습니다. 올메르트 지시하에 다간 모사드 국장, 슈케리 공군참모총장 등이 임무를 분장, 핵시설 폭격을 준비하던 중 2007년 9월 북한 화물선 알 아마드가 우라늄 물질을 싣고 시리아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핵 연료봉의 원자로 부착이 임박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원자로의 가동이 임박했고 미국 언론에 의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 2007년 9월 7일 밤 10시 30분 8대의 전투기가 라마트 데이비드 공군기지에서 출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동 후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먼저 탈 알 아부아드에 있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 후 12시 42분에서 45분간 17톤의 폭탄을 투하 시리아 원자로를 파괴하고 오전 12시 25분에 전원 기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란 핵위기의 발단은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NCRI가 핵개발과 연계된 나타난지 우라늄 농축시설과 아랍 중수 생산시설 등 2개의 IAEA 미신고 신설을 폭로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IAEA는 이사회 결의를 채택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란은 IAEA의 10여 년간의 미신고 안전조치 추가 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하고 2004년 6월 농축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1월 14일
영푸독 EU 상국과 이란 간 파리 협정이 성사되어 농축 활동을 중단키를 하고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테헤란 선언과 파리 합의를 파기하였으며 취임사를 통해 핵주권 불포기 노선을 주창하면서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 봉인을 해제하고 재가동함으로써 이란 핵 갈등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첨예한 갈등이 초래되었고 P5+1 핵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은 농축 활동을 재개하였고 IAEA는 이란의 군사용 핵 프로그램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안보리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란은 핵 활동을 가속화하여 2006년 아라크 중수로 건설, 2008년 파르친 군사시설 중심 핵무기 개발, 설계, 2009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2010년 연구로를 위한 20% 농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 2010년 6월 나탄즈 농축시설 핵 프로그램 가동 시스템에 대한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이란의 핵 원심 분리기 1000개를 파괴하였는데 이란은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10년부터 이란 핵시설 공격을 검토하였는데 2010년에는 군부의 반대로 2011년에는 장관들의 반대로 각각 불발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과의 불화로 공격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신고 장소 이외에 비밀시설 등을 포함해서 27개소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난 악화와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P5+1과 이란 간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 11월 제네바 공동행동계획이 잠정 합의되었고 2015년 7월 14일 마침내 이란 핵 문제를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핵협상의 타결 내용의 핵심은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3.67%로 희석시키고 10년간 농축 제한, 15년간 농축시설 금지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란 핵 합의가 또다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심 분리기 10년,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15년이 지나면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일몰 조항을 이유로 2018년 5월 8일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습니다. 2018년 8월 7일에는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수출 금지 및 중앙은행 거래 금지는 물론 2019년 4월 22일 한국 등 8개국에 부여하였던 한시적 예외 조치도 파기하였으며 금년 1월 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군 사령관 술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하는 등 미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도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2019년 5월 8일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농축 농도를 상향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2019년 6월 20일 혁명수비대가 미 무인 정찰기를 격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10분 전에 포기한 바 있었으며 2019년 12월 27일에는 시아파 민병대가 키르쿠크 미군기지에 31발의 로켓을 발사, 미군 1명이 사망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고 2020년 3월 14일에는 이란이 농축 활동을 재개,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을 3배로 증가시키고 원심 분리기 수량도 증가시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비밀 활동도 전개하였는데 2006년에는 3회에 걸쳐 이란 군용기를 격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장교 등을 사망케 하였고 2010년에는 양자 물리학 전문가 모하마디와 핵개발 책임자
샤리아리를 출근길에 차량 폭발로 암살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원자력부 핵과학자 레자 A와 나탄즈 농축시설 책임자 아흐마디 테헤란 공대 교수를 같은 방법으로 암살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1일에는 2년간의 비밀 활동을 통해 테헤란 슈러버드 소재 비밀 창구를 급습, 핵 관련 문서 5만 5천 쪽과 CD 163장을 탈취했습니다. 한편 중동 핵개발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중동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호메니 혁명 이후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이란 핵과 전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6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이란 핵 및 군 관계자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는 2004년 4월 22일 용천역 폭발 사고에서 시리아인 10명이 사망하였고 2007년 시리아 원자력 폭격 시 북한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 간에는 핵 및 화학무기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증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및 시리아의 핵개발 저지 성공 요인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선제 예방 공격에 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개발도 외교적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스라엘의 독자적 예방 공격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다양한 핵시설과 국제관계로 군사 공격이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선제적 대응 능력의 원천은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의 엄정한 핵위협 인식과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우선 전략 문화가 종교적 신념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중동 국가를 통한 북한 핵개발 인력 기술 정보 입수의 방안을 활성화하고 최고 지도자의 북핵 위협에 대한 엄정한 위협 인식 및 단호한 대처, 불용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